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투시 관련돼서만 수업을 했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고 살짝 난이도가 낮은 걸 가지고 와봤는데, 난이도가 낮다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걸 억지로 배우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장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보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수업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 저희가 수업해 드릴 내용은 필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 생각보다 그림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변화, 그리고 반복. 이게 반복도 중요하고 변화도 중요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되느냐라고 하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딱 튀어나와 있으면 이것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부터 여기서 대비가 일어나면서 여기가 강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비가 줄어드는 곳은 이제 반복되거나 아니면 생략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략이 되죠. 우리는 그림 그릴 때 이 강조와 생략을 통해서 내 그림에서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내 그림에서 어디가 중요하지 않은지, 내 그림 안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를 주면서 내 그림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그림을 이제 막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 반복과 생략, 반복과 생략은 같은 말이죠. 변화와 반복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종이 위에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또 정육면체를 그렸습니다. 요즘 정육면체 진짜 많이 그린다, 그죠? 뭐 밥 먹고 일어나면 막 정육면체만 그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가 이렇게 쓱싹 나왔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투시와 조금 어긋나지만 그래도 반듯한,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가 이렇게 땅 하고 나왔다, 그죠? 그러면 요 정육면체는 그림이에요? 그렸으니까? 아니에요. 이건 도형이에요. 뭐가 달라요? 이거를 그림이라고 인지하기에는 조금 어색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그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강조와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생략을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전부 다 균일하다, 그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 전부 다 동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선 세 개의 변화가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선에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 뇌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스마트하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다 싶으면 이것들 중에 하나만 봐요. 그리고 얘네들도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선들 중에 하나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 이거 그냥 도형. 그러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그림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겠다, 그죠? 우리는 이거를 시선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기서의 선을 이런 식으로 썼어요. 선에서의 변화가 조금 느껴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조금 더 그림 같다, 그죠?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생략되는 곳이 생기면, 즉 강조와 생략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게 조금 더 그림다워져요. 제가 여기다가 시범을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연필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손에 쥔 연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잘 그려져. 근데 얘는 약간 그림이라기엔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미술학원에서 이거 배워왔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은 형태인데 선에서의 느낌만 살짝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더 그림 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차이를 내주는 연습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볼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이 필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정말 쉽게 생각해서 어디는 좀 연하게, 어디는 좀 중간으로, 어디는 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선에서의 굵기와 그리고 이제 색이 차이를 주면 피랍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피랍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직선이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직선상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연하고 여기가 진할 수 있게 연해졌다가 점점 진해지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게 갑자기 연해지다가 툭 진해지면 안 돼요. 이건 피랍이 올바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연해지다가 어두워지긴 했는데 조금 덜 어두워졌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내가 이 하나의 재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최대한 연하게 쓰면 요만큼 나와. 그 다음에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에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에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에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 재료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다양한데 요 변수 중에 이만큼만 쓰고 있어 라고 하면 재료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러면 재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재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이렇게 점 2개를 찍어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하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부드럽고 강하게 진하게 올라오시는 요 훈련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쉽죠? 근데 여기에서 시작하실 때 갑자기 너무 진하게 시작해서 더 진하게 끝나는 거는 이것도 별로예요. 이것도 요 부분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청 연하고 그 다음 끝날 때는 엄청 강하게 요 정도의 느낌이 오면 최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들이 연하게 왔다가 진하게 오는 선이 익숙해지셨으면 이번엔 반대로 점 2개 찍어 놓고요. 그리고 진하게 왔다가 연하게 오는 연습을 한번 살짝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때 점을 2개 찍어 놓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연필 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필 끝이 가는 대로 이렇게 선이 시야를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요. 가고 싶은 대로 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정말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축구 농구할 때랑 똑같아요. 공 보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면 공이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근데 가고 싶은 곳을 보면서 공을 차면 공이 이쪽으로 가요. 도착할 곳을 봐라. 그렇죠. 그래서 시야는 항상 내가 도착하는 곳에다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연해졌다가 점점 진해지는 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진해졌다가 점점 연해지는 선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 선의 길이를 점점 더 늘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제 한 팔 정도 길이 선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길게 더 길게 한번 가보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예요. 그러면 요 1단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을 찍는 건 똑같은데 연하게 왔다가 진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연해져 보세요. 가운데가 제일 진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졌어 그러면 진하게 왔다가 연해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해져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 선을 딱 반 잘랐을 때 서로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연하게 왔다가 진해지는 것까지는 잘 했어. 근데 다시 연해질 때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반대로 진해졌다가 연해져야 되는데 연해지는 것까지는 잘 됐어. 진해질 때 이렇게 진해졌어. 이거 안 돼요. 이 선을 절반으로 딱 잘랐을 때 이 절반을 접으면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선을 쓸 때도 진해졌다가 연해질 거야. 그리고 다시 연해졌다가 진해질 거야 했을 때 양쪽의 모양이 유사할 수 있게. 그리고 반대로
연해졌다가 진해질 거야 하다가 또 진해졌다가 연해질 거야 할 때도 서로의 모양이 똑같을 수 있게끔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좀 괜찮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육면체를 그릴 때 더 이상은 이렇게 그리지 않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전 초급자 단계지. 이건 우리가 그릴 만한 그런 정육면체는 아니야. 나 근데 너무 잘 그린다, 정육면체. 이제는 이렇게 그리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의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이거 잘 보면요. 형태는 얘가 조금 더 완벽해요. 형태는 얘가 조금 더 일그러졌어요. 근데 우리는 형태가 일그러졌음에도 변화, 강조와 생략이 생기면 형태가 어떻든 간에 조금 더 미적인 감각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선생님 왜 여기 형태가 일그러졌습니까? 라고 하면 원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게 더 맞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럼 선생님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가끔씩은 형태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형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만들어낼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변화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필압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진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전 수업 때 배웠던 것들도 중요하고 전전 수업 전부 다 중요하지 않은 수업 내용이 없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형이 아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변화가 중요하고 이 강조와 생략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까지만 수업을 들으면 도대체 어디를 강조해야 되지? 어디가 생략된 거지? 왜 이 변화가 중요한 거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의구심을 좀 해결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10개를 그렸어요. 지금 이 안에서 변화가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변화를 줄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거 하나를 이렇게 좀 길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부터는 손 번쩍 들고 이제 주인공이야. 안녕, 나 주인공이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주인공으로 만든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늘려볼까? 여기도 또 이렇게 한번 늘려볼까? 그러면 여전히 주인공이긴 한데 이제는 이거 3개가 주인공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단일 주인공일 때보다 시선이 조금 더 풀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나 여기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여기도 조금 더 길게 만들래. 이러면 주인공이 아예 없어져요. 좋은 건 나눴는데 너무 나눴네. 변화에서의 중요한 것은 변화는 무조건 있을수록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아까 이런 식으로 10개가 다 똑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지그재그한 게 그나마 나아. 근데 하지만 변화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기가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제일 주인공으로 둘 거야 라고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이런 화살표들도 이미 변화다. 그죠? 근데 그거 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 그림 안에서의 얘를 조금 더 주인공으로 둘래. 그러면 이 기존에 그려진 것들 중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전부 다 똑같다. 그죠? 그러면 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두려면 여기다가 정말 얇은 간격의 얘 하나를 추가해줘도 되겠구나. 이래도 주인공이다. 그죠? 근데 얘가 너무 이렇게만 따닥 붙어 있으니까 좀 이상해. 그럼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하나 그려줬는데 그러면 또 이제 얘가 힘을 좀 잃어버렸네. 근데 지금은 이런 직선만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런 곡선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곡선을 하나 만들어 두자. 그러면 얘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너무 집중되니까 여기에도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다 얇은 곡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려보자. 그러면 얘가 힘을 조금 나눠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여기에다가 그러면 나는 곡선을 몇 개 이렇게 더 넣을래. 이렇게 하면 얘가 확실하게 주인공이다. 그죠? 그러면 얘도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넣어주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살짝씩 조금씩 더 변화를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변화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반대말이 반복이잖아요. 근데 변화를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요.
반복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주는 이 순서와 세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그림에는 주인공이 필요해요. 이게 제일 예뻐야 돼 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 싫어 나는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도화지가 다 예뻤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개판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어떠한 흐름 없이 계속 중구난방하게 계속 펼쳐져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단점 중에 하나는 모두 다 그려야 돼요. 근데 결국에 다 그리고 나면요. 또 뭐가 주인공인지 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뭔가를 그려야 되고 또 뭔가를 그려야 돼요. 끝이 안 나?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맞아. 끝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그림 안에서의 주인공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영화를 보고 있어. 그럼 영화의 주인공 있죠. 네. 그리고 조연이 있을 거고 엑스트라들이 있겠죠. 이게 없으면 영화가 망해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걸어 다니는 조그만한 엑스트라가 막 남자 여자가 이 앞에서 정말 클라이막스로 막 고백을 하고 있어. 남자애가 나 그동안 너무 방황했지만 사실 네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그냥 길을 지나쳐야 되는 이 엑스트라가 막 백텀블링을 하면서 나는 엑스트라 이러고 돌아다니면 이 영화가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내 그림에서의 주인공의 역할, 조연의 역할, 엑스트라의 역할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시켜 주셔야 돼요. 감독에 되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라고 하면 그림에서의 연출이라고 불러요. 내 그림 안에서의 연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이게 되고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렸는데 뭔가 애매해요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렇죠. 선생님 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림이 안 끝나요. 이 짓거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네. 생략돼야 되는 곳을 강조해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다시금 반복이 되면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림에 전부 다 주인공밖에 없는 거죠. 주인공만 있는 그림은 반대로 주인공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주인공들이 다 엑스트라가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다음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지우개를 그려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지우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앞쪽은 조금 썼대. 지우개니까 좀 쓸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빡빡하게 굴지 말아요. 지우개 쓰라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겼어. 아까보다는 조금 그림 같다, 그죠? 근데 이 지우개에서 주인공이 어디예요? 저 깎인 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우개의 주인공이 어딥니까? 그러면 벌써부터 반발하실 거예요. 뭔 소리야? 지우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주인공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지우개 중에서도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여기 이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해를 여러분들이 순서를 나타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팁은요. 각을 위주로 물체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엣지, 이 각이 더 중요한지, 이 각이 더 중요한지, 이 각이 더 중요한지.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번외로 설명을 드려보면 직선은요. 변화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더 강조한다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각이 생기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각이 없는 선보다 각이 있는 선을 훨씬 더 쳐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시야가 한번 맺혀요.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살려줄 건지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 사용감이 있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중에서도 나와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여기를 1번으로 두겠습니다. 제일 중요해. 그리고 여기를 한 2번으로 두고요. 그리고 여기를 3번 이렇게 둬버리면 얘네들이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3번은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생략해버릴 거예요. 요렇게. 과감해.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제 누가 봐도 여기밖에 안 보여. 어. 아, 썼구나. 어. 써버렸네, 지우개를.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 선생님, 저는 가운데 여기 사용된 거 좀 보기가 싫어요. 저는 여기 바깥쪽 중에서도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이렇게 두고 나머지를 다 생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더 집중되게끔 그려볼래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물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랍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고, 이 변화와 반복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이고, 이 강조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은 생략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이고, 이 강조와 생략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림에서의 구성, 연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심오한 세계네. 근데 이 구성과 연출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림에 내 의도를 담을 수 있게 돼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림에 내 의도를 담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나니까 아, 변화가 왜 중요하구나. 변화를 통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것은 내 그림에 어떠한 의도를 담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림에 의도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그림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시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와도 같죠. 그래서 결국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비언어적인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비언어적인 어떠한 표현 수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저 눈 내리는 저 설산이 참 아름다워. 이거는 하수죠, 하수. 완전 그냥 그냥 바닥. 근데 아, 나는 저 나무에 눈이 닿는 저 순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무에 눈이 톡 하고 닿는 그 장면을 전달해야지. 그럼 중수예요. 근데 나는 아, 저 뒤에 보여지는 저 설산보다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들판이 더 예쁘고, 이 들판 위에 피어난 이 나무 중에서도 나무의 기둥보다는 가지가 훨씬 더 예쁘고, 이 가지에다가 톡 닿는 눈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시각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타인에게 전달을 해야지 하면 고수예요. 그러면 진짜 초고수는 무엇이냐? 눈만 그리는 거예요. 이 눈만 그려도 아, 이 눈이 이 가지에 닿겠구나라는 걸 암시할 수 있게끔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초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급자부터 고수까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초급자는 전체를 다 그리려고 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그리게 되면 육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해져요. 그림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영화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내가 그저 예쁘고 보고 싶은 장면들을 그냥 계속 다 담아가지고 아무런 시놉시스 없이 아무런 전개 없이 그냥 야, 이거 장만 봐, 예쁘지? 액션 영화로 치면 2시간 30분 동안 계속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왜 싸우는지도 몰라.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여주인공이랑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계속 막 터져. 이러면 영화가 중구난방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간 단계로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생겨요. 아, 주인공이 왜 싸우는구나. 왜 여기서 뜀박질을 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이 폭발이 얼마나 클라이막스구나. 그리고 더 상급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딱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점점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하면 내가 이걸 똑같이 프린트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프린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미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여러분들만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시각적인 어떤 순서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그리고 생략하고 싶은 지점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피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업진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다음 걸 보여드리고 나면 제 그동안의 설명이 한번 딱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서 배운 이 피랍과 그리고 강조 그리고 이제 변화 그리고 생략을 통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제가 일단 여기다가 나무를 한 그루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 나무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아래로 갈수록 조금 두꺼워지고요. 이렇게 한번 갈려져 있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가지가 이렇게 무수하게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잎이 중요해. 나는 여기 줄기가 중요해. 나는 여기 이 아래쪽이 중요해. 그러면 기원쌤이 원하는 순서에 제가 맞춰볼게요. 기원쌤은 어디가 더 중요해요? 저 가운데요. 가운데 여기? 그럼 여기를 1번으로 뒀어. 그럼 2번은 어디예요? 2번 그 아래 기둥? 이 아래 기둥.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3번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서도 순서를 더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 줄기 부분이 이 가지 부분이 이만큼 넓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섹션을 반으로 한번 나눠봐요. 기원쌤이 봤을 때는 이 우측이 더 중요합니까? 좌측이 더 중요합니까? 좌측?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래 2번이었던 이 줄기 부분도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위가 중요할까? 아래가 중요할까?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되면 1, 2, 3이 너무 붙어 있다 그죠? 그럼 얘네가 싸울 거야. 그러면 제가 원하는 순서는 1, 2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좀 떨어져?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조되는 것들끼리 붙어 있으면 전부 다 강조가 되니까 변화가 붙어 있으면 반복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만약에 3, 4, 그리고 여기가 5라고 한다라면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가 5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얘네들도 섹션을 이렇게 좌우로 나눠봐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6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인공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공 근처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생략되면 강조가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강조가 조금 이렇게 덜 되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변화가 심해지면 변화의 폭이 커지면 그림은 조금 더 부각되지만 조금 불안해져요. 근데 변화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요 뭔가 눈에 딱 띄진 않지만 그림은 조금 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과 편안을 적당하게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거 순서 정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 1번 부분,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피랍을 최대한 많이 써줘요. 최대한 많이 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진하게만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진해지면 어디는 연한 것들도 있고 이 안에서의 변화를 최대한 넣어주는 겁니다. 아, 여기 진하네. 근데 여기 연한 것도 있네. 진한 것과 연한 것이 계속 맞부딪히네. 이런 느낌을 잡아줘야지 계속 진하게만 그리면 될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넣었어요. 어때요? 오. 뭔가 강조됐다 그죠? 네. 그럼 이 두 번째는 조금 이 첫 번째보다 좀 쉬워야 될 거잖아. 그러면 너무 진한 선 쓰지 마요. 그냥 포인트 잡을 때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진한 선이 점처럼 들어오는 거지. 요렇게. 빈도를 줄여? 네. 대부분 조금 연한 선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힘을 조금 빼줘요. 물론 이 변화, 강조 생략은 진한 것, 연한 것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시각적으로 연한 것보다 진한 것이 조금 더 눈에 더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조절을 하실 때는 어두움으로 조절하시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얘가 1번, 얘가 2번이죠. 네. 그리고 나서 얘가 3번, 얘가 4번이잖아요. 그럼 이 4번은 더 확실하게 대충 그려요. 됐어. 끝. 그리고 이제 3번 부분에 가까워지니까 아 여기는 또 살짝 한번 살아줘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다 형태를 하나 이렇게 살짝만 추가를 해줘요. 근데 이때도 너무 강조되지 않게 요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못 참는 게 나 여기 묘사하고 싶어. 아 나 여기 뭐 더 그리고 싶어. 뭔가 비어 보여. 나 여기도 더 그리고 싶은데 이거를 참아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나뭇가지 위에 있는 이 잎사귀도 여기가 5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5번에 뭔가 이렇게 뭐가 있네 정도만 이렇게 살짝 그려내요. 그리고 아웃라인 살짝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완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리니까 잘 그렸지만 어색하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이제 나오는 개념은요. 안쪽 그리고 바깥쪽이에요. 안쪽 형태와 바깥쪽 형태 있죠. 뭐가 조금 더 중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지우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 그리는 지우개는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약간 사용감이 좀 이렇게 있대. 아까 지우개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는 안쪽 라인이에요. 그리고 배경이랑 맞닿아 있는 요 부분들 있죠. 요 부분은 바깥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안쪽 라인이 더 중요할까요? 바깥쪽 라인이 중요할까요? 그러면 형태를 인지하는 데는 바깥쪽 라인이 더 중요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눈, 코, 입은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 라인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귀랑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쪽 라인이겠네요. 이 턱이랑.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되게 예쁜 눈을 이렇게 그릴게요. 안녕, 난 예쁘지. 거의 아이돌이야. 안녕, 내 눈동자는 이렇게 생겼지. 눈썹도 이렇게 있어. 완전 예쁘지. 이쪽 눈도 이렇게 예쁘지. 안녕, 난 엄청나게 화려한 여가수야. 멋지지, 훌륭하지. 이렇게 안쪽 라인을 정말 예쁘게 그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바깥쪽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예뻐요? 안 예쁘죠? 근데 이번에는 바깥쪽 라인을 엄청 섬세하게 잘 다듬고 누가 봐도 이러면 상이 여자잖아요. 근데 눈, 코, 입을 이렇게 그렸대. 둘 중 뭐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에 가깝습니까? 오른쪽? 그쵸. 얘가 조금 더 낫죠.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더 중요하지, 눈, 코, 입보다는 얼굴형이 더 중요해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형태를 인지해야 하는 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우선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안쪽 형태는 퀄리티, 그리고 바깥쪽 형태는 사물에 대한 인지, 이 사물이 이 사물처럼 보이게끔 하는 데는 바깥쪽 형태가 중요하고 이 사물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안쪽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 외우셔도 됩니다 하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깥쪽의 형태는 사물을 인지시켜주고 안쪽의 형태는 사물의 퀄리티를 높여주는구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나무를 한번 쳐다봐 볼게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 위쪽을 이렇게 가리고 나면 어때요? 지금 사물이 엄청 예뻐졌죠? 네. 근데 이 위쪽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니까 사물이 좀 단순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안쪽 퀄리티는 좋지만 바깥쪽의 형태가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가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무를 잘 예쁘게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무를 그리기 전에 나무의 아웃라인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살짝 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파져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장가지가 조금 이렇게 올라올래. 그러면 이렇게 대충 그려도 얘랑 퀄리티가 거의 비슷해지죠. 바깥쪽 형태에서의 변화와 안쪽 형태에서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안쪽에 대한 순서를 나누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바깥쪽에 있는 형태가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영역별로 순서를 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나무의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8등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 아랫부분은 여기 이 나무 기둥밖에 없으니까 얘네 두 개는 하나로 묶어내고요. 얘네 이 위쪽에서도 변화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묶어내요. 그러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총 6조각이 나왔다, 그죠? 이 6조각 중에 기원쌤은 어디가 제일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 2, 3, 4, 5, 6. 어디요? 4번 아니면 5번. 4번 아니면 5번? 그럼 5번으로 잡을게요. 여기가 1번이래.
그러면 2번 어디예요? 붙으면 안 되니까 2번? 2번. 여기가 2번이래. 그러면 3번 어디예요? 나머지 맡길게요. 나머지? 좋아. 그러면 1, 2니까 저는 여기 3 잡고요. 그리고 여기 4, 그리고 여기 5, 여기 6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안쪽 형태 위주로 먼저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바깥쪽 형태 위주로 변화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외곽선을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울퉁불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울퉁불퉁함을 필압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바깥쪽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게 다양한, 근데 그것보다 오늘 제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죠. 제가 진짜 여러 가지 관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목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데 나뭇잎에 대한 모양과 이런 데서도 변화감이 최대한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아웃라인 위주로, 안쪽 라인은 거의 건들지 않아도 돼요. 아웃라인에서의 변화가 충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울퉁불퉁 느껴지세요? 이 아웃라인에서의 변화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연한 거, 진한 거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넣어줬어. 얘는 이제 누가 봐도 1번이야. 날아가는 나뭇잎들도 이렇게 좀 그려주고.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2번도 생각보다 강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올 거고, 이런데 안쪽에 숨겨진 나뭇가지, 안녕 나는 나뭇가지지 근데 좀 숨겨져 있지,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 안쪽보다는 바깥쪽 라인 위주로 바깥쪽이 좀 더 울퉁불퉁 뭔가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리고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지금 진한 선들 위주로 쓰고 있으니까 군데군데 모양과 느낌에 맞춰서 연한 선 이렇게 살짝 그어주고. 그러면 얘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2번인 거죠. 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3번 그려봅시다. 3번도 생각보다 좀 티가 나야 된대요. 근데 이때부터는 조금 순서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간단해져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되지 않게끔 살짝만.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알아서 얘네들이 죽어줄 거예요. 3번 끝. 그러면 이제 4번 여기죠. 얘보다도 좀 덜 나와야 되고 얘보다 훨씬 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아웃라인은 거의 변화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도 너무 큰 변화가 나오지 않게끔 가지를 많이 치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없다시피 그려도 돼요. 이런데 그냥 예의상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3번이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줄 2개 치고 끝내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된다,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안쪽을 신경 썼을 때와 바깥쪽을 신경 썼을 때의 느낌 차이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러면 요거를 필압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저번에 투시했던 것처럼 제가 차분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다만 오늘 수업 시간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이 변화를 내기 위해서는 연필에서의 필압, 그리고 이 연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를 강조하게 되면 어디는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깥쪽은 형태를 인지시키고 그리고 안쪽은 사물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수업은 마지막 실습 하나를 남겨놓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시면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앞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라면 이제 저와 함께 오늘의 마지막 수업, 오늘의 마지막 이 활용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볼 거고요. 이 활용 예제를 통해서 오늘의 수업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틀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붓이고요. 이렇게 실제 사물을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얘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친구를 이 아웃라인 위주에서 강조가 될 수 있게 이 앞쪽을 한번 살려서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쪽 라인만 강조되고 바깥쪽 라인이 생략된 상태에서 이 앞쪽 부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물을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 때 배웠던 투시처럼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놓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물을 완전하게 똑같이 그리는 것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투시만 활용해서 투시가 엇나가지 않게끔만 신경 써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끝났어요. 그쵸?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바깥쪽이 강조가 된 상태에서 이 앞쪽을 조금 더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깥쪽 라인들을 이렇게 살짝씩 건드려줘요. 그리고 이 앞쪽이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은 살짝 생략하듯이 선을 조금 가볍게 써주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서 전체적인 질감의 흐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은 최대한 건성건성 대충 그려줍시다. 이 그림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더 메인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하고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안쪽은 그냥 형태가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만 가볍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씩만 결의 질감을 이렇게 살려주게 되면 끝이에요. 오. 괜찮죠? 네. 그럼 누가 봐도 아, 여기가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나머지가 생략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나는 손재주가 조금 더 있어, 조금 더 퀄리티를 살리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를 살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 앞쪽만 조금 더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서도 변화가 느껴질 수 있게 어디는 조금 더 얇고 어디는 조금 더 두껍고 선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퀄리티가 어때요? 순식간에 높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싶으면 여기가 지금 1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2번을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가 2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을 전부 다 완성시킨 이후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인 위주로 그려낸 것은 이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약간 디자인 같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안쪽 라인 위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스케치를 좀 건너뛰고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건너뛴다라기보다는 조금 대충 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자꾸만 오늘 말 실수가 나와요. 이렇게 가볍게 스케치를 한 이후에 이제는 바깥쪽 선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 안쪽만 신경 쓸 거야.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림이 바뀌느냐? 바깥쪽은 형태를 정리만 해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 형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뻔하게끔만 사물을 정리만, 어때요? 사물이 엄청 간결해졌죠. 그럼 이제 이 안쪽을 그릴 때는 안쪽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호불호가 엄청 갈릴 거거든요. 아, 나는 좀 깔끔하고 간결하고 형태에 티가 나는 저런 아웃라인 위주의 그림이 좋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물의 퀄리티를 잡아내는 이너라인 쪽 그림이 좋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정답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들은 결국에 둘 다 배우셔야 돼요. 이 둘 중 하나를 배운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둘 다 여러분들이 습득, 체득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아, 이번에는 이 소재는 아무리 봐도 아웃라인 위주로 그려야겠다. 이 소재는 아무리 봐도 안쪽 라인 위주로 한번 드로잉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림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오답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무한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막 갖다 붙인다라고 해서 그게 오답이 아니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황, 저 상황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조합을 이뤄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림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겠죠. 어제 선풍기 켜고 잤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나 이제 죽으려나 봐. 이렇게 그리고 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바깥쪽을 신경 쓰게 되면 형태, 이 사물이 붓이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고, 요렇게 그리고 나면 이건 되게 뭔가 이 안쪽에 뭐가 있네, 근데 이거 붓이구나, 이런 식으로 형태에 대한 인지가 좀 늦어지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적당한 밸런스로 따닥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만의 느낌을 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것과 이것을 따로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의 실습은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아무 물체, 실물을 보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실 건데, 하나는 안쪽 라인 위주로, 하나는 바깥쪽 라인 위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스케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죠. 필압으로 시작해서 변화, 반복, 강조, 생략, 순서, 연출, 의도, 더 나아가서 아웃라인, 이너라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 중에 진짜 놀랍게도 단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다 너무너무 중요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모든 수업에 대한 정리, 요약본, 그러니까 교재죠.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 밑에 더보기란에 보면 이제 링크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뭐 교재라고 해서 막 책으로 묶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수업에 대한 올바로 된 정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활용 예제들에 대해서 좀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듣는 데는 전혀 그 어떤 무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있으면 올바르게 복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교재라고 발음하기보다는 약간 수업 자료. 그래서 이 수업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꼭 필수는 아니다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